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과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땅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비해서 이 지역권은요, 옆에 토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올라가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맹지야. 근데 맹지인데 옆에 토지를 나다니게 되면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건축법 파트에서 출입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요, 소위 이름하여 무슨 문제, 바로 건축허가를 맹지를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지역권의 의미가 될 테고, 지역권하고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어. 근데 이제 도로가 이쪽에 있고 맹지야. 맹지인데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한다 라고 해서 출입할 수 있으면 허가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줘. 싫다고 그래. 그냥 기분 나쁘대. 그냥 이유는 없어. 그러면 이 땅을 못 쓰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요건 따로 등기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옆에 토지를 나다낼 수 있다.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따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인정되는 개념이고요. 지역권은 협의, 지역권 설정의 합의라고 하는 것과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근데 지역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용어가 지랄이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 필요할 요자를 써서 요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토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요거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 그 담보물을 제공해 준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지상권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허용해 준 사람, 이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 여기서는 지역권 설정자라든가 지역권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승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 보통 지역권 설정자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 맹지로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도움을 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벌써 이게 1960년도인가요? 의용민법이라고 해서 60년도가 61년도인데 거의 지금 60년도로 치더라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벌써 60년 전 단어야. 그러니까 못 알아먹을 게 정상이야. 자,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는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순신 장군과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말 안 통합니다. 말 안 통해요. 아니 지금 제주도하고 이 육지 사이에서도 사투리 쓰게 되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이게 60년 전에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이런 단어를 법에다 넣어놨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100년 전 단어가 되겠지. 어찌됐든 간에 말 더럽게 안 통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가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시다. 민법은 용어가 어려워서.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걸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해. 그 쓸데없는 소리고요.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요.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된다. 제가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이런 단어들을
대충 듣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보면 뒤쪽에 말되어 있어.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요역지 소유자 등이 어떻다고요? 이 승역지의 토지의 일부를 지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역권이다. 자, 이때 지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일단 토지에 관한 권리 있죠. 지상권, 지역권 공통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가 되게 될 테고, 바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토지의 편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통행지역권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구별 개념으로서 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을 텐데, 지상권자, 자,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그 토지에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불렀었고요. 지역권은 올라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통점은 지역권 설정 등기 있어야지 지역권 성립할 테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전세권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했었고요. 전세, 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혜를 만난 사안이 될 테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다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없을 때 이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고요. 경매 청구를 통해서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걸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토지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 챕터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건물 전세권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권 먼저 성립이라고 해서 약정 지역권이라는 개념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대부분의 지역권은 약정 지역권이죠.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지역권이라고 가야 되지. 그래서 자, 지금 요거부터가 있고요. 요역지 소유자, 그다음에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자, 요거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저거죠. 저거 이거는 등기법이랑 관련이 되는 주제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역지, 자, 승역지 순서 바뀌었나? 자, 이쪽이 도로라고 하게 되면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 있다, 그다음에 승역지 소유자가 있다, 이 두 사람이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까다로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요역지에 갑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을이 지상권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권은 보통의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 요역지 지상권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 사람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전세권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바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뭐가 이슈가 됐냐면, 이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주 등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을 테고요. 한편 승역지의 도자 병이라는 사람이 승역지의 소유자고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있으면 자, 이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자, 승역지 지상권자 혹은 전세권자 이하를 만나서 뭘 하게 된다고요? 바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다. 양쪽 다 지상권 등이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정을 만나서 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승역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라는 형식이 될 테고, 승역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다라고 하는 등기법에서 설명드렸던 주제인데 모르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개 과목이요 다 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대신 이제 6개 과목을 골고루 조금씩 하잖아요. 와우, 그냥 저 겁나 유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다 치고 시험 문제에서 민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명제가 겁나 중요해. 요걸 이제 거꾸로 요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으나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전부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되면 겁나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승역지는 일부일 수 있다. 승역지는 어떻다? 일부일 수 있다. 요역지 얘기는 삐져버리고요. 그저 포인트 승역지는 일부일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요역지 소유자 등이 승역지 소유자 등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전부를 다 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행지역권적으로 전제를 하면 그 통행로만 나다닐 수 있다. 뭐 충분한 가능한 얘기잖아. 그래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요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 그 앞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 전부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암기하실 때는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주체자,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될 수 있겠고요. 객체라고 하는 거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약정 지역권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설정 계약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지상권 설정 효력이 발생하듯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물권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의미하게 될 텐데 하여튼 이때 발생 등 관련해서 설정 등기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한편 이때 자, 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권 파트가요. 사실은 물권법 파트에서는 좀 쉽게 구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요역지, 승역지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버리면 이 간단한 개념을 놓쳐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윤이 뭐니를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따로 도는 게 떼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다 연계가 되는 거야. 자, 가볼까요? 지금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라고 할까?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요역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자, 목적은요, 지역권은 다양한 목적입니다. 지상권은 셋 중에 하나고요, 지역권은 목적이 다양해요. 그 다음에 범위, 왜?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범위. 그리고 이 승역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지역권을 설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도움을 받는지 하는 요역지에 관한 정보, 목적과 범위, 요역지가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런 전제에서 지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해서, 자, 우리가 지역권 파트에서 공유는요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특히 공유 관련해서는 한 사람 취득하면 함께 취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역지가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승역지 병이 승역지의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 자, 갑이 성격 급해서 병을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갑만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도 어떻다? 같이 나다닐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제 하나 더 가볼까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에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 정이라는 사람이 갑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정의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갑이요 미리 지역권 설정 계약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을이 지역권을 취득했던 사안이었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을정이라는 사람도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다. 즉 지역권은 유역재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인 자 유역재권은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누군가가 설정 계약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면 공유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고요. 이 공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유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정 지역권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 시효취득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효취득, 자, 인정되는 경우, 부인되는 경우에서, 자, 일단 이 시효취득 얘기를 하려면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률에서 시효취득은 점유취득 시효, 요것만 출제 이슈가 됩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게 16년 사이에 지문 한 번 구성이 됐는데 우리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것도 못 외우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바로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되어 있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라고 해서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토지의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게 되면 그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바로 소유권에 있어서 시효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구조야. 자, 이 소유권의 시효취득 같은 경우 이런 논리구조죠. 갑과 을 사이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을이 사실상 이 토지를 점유합니다.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아야 돼. 근데 을은 법을 몰라서 등기니 뭐니 이런 개념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20년간 소유서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남의 땅에 막 아무 근거 없이 소유권을 달라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법을 잘 몰라서 미처 소유권 이전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얘기야? 바로 실질적인 현상의 주안점을 둬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이런 식이야.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가 되겠지? 승역지가 되겠지. 을이라는 사람이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해서 설정 계약을 다 체결했어. 그리고 아까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합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설정 등기란 걸 해야 되는데 미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토지를 쭉 다녔다. 자, 근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다. 그럼 이제 우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등기청구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의 걸림이 원칙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20년 동안 사실상 지역권을 행사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시효취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그냥 지역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기청구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청구를 행사해서 등기하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파트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역지의 소유자 얘기부터 볼까요? 유역지의 소유자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얘기의 취지는 유역지의 소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해서 그 토지를 나다녔다라고 했을 때, 자,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발생할 테고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자, 가볼까요? 자,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문제 토지를 계속해서 다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권 행사에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지역권이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분묘기득권 얘기할 때도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문제가 된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파트에서도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문제가 된다. 계속해서 유상 무상 얘기가 논의의 전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바로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자, 우리 제가 전에 예를 들 때 그런 예를 들었었죠. 자,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상버스라고 그래서요. 자, 휠체어 같은 거 밀고서 탈 수 있게 요렇게 좀 차체를 낮추는 걸 저상버스라 부르는데, 자, 그게 이제 오늘 문득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 자,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너네가 그런 시스템 마련해 달라 라고 해서 저상버스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상버스를 무상으로 쓴다, 나는 공짜로 타겠다, 이건 아니란 얘기지. 물론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다 다른 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짜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관습성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개념이었었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논리구조가 좀 특이해서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은, 자, 지도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것들 있었죠. 마찬가지 논리구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나다녔었고요.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 그래서 등기 청구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효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치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집은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역권이 인정된다는 개념과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분묘기지권 얘기가 좋은 예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정이라고 해서 불법 점유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소유권의 시효 취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아무 권리 없이 그냥 남의 땅을 막 이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 얘기인데 토지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판례라고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판례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해석 다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엑기스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권의 성립 과정, 약정 지역권의 취득,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시효 취득도 결국은 등기는 필요합니다. 등기는 필요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는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이렇게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한 사람 손실보상자 누구한테?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지역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소멸부터 가볼까요? 지역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요역지 공유자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어 봐야 돼.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도로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 공유자의 1위는 그 지분을 위한 지역권을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물론 분묘 기지권에 있어서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어떻다? 예,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공유 파트에서 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 후에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0%의 지분, 이 사람이 50%의 지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갑이 뭐랬어? 자,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냐? 아니라고요. 취득할 때 어떻다? 함께 취득하고 소멸할 때 함께 소멸하는 거지, 자기 지분만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자, 요역지가 갑과 을처럼 이렇게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 중단 또는 정지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자, 이런 게 용익 물권이죠. 자, 이런 용익 물권은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별건 아니고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이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역권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지역권을 함께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지역권을 취득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몇 년? 15년, 16년, 17년 이용을 안 하고 있어. 자, 17년 지났다. 그러면 아직은 지역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7년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을이 이 문제 토지를 나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계속 이용을 했을 때 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 간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나다니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다시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이 사람이 17년 차에 1년 동안 이용을 했어. 그리고 또 안 다녀. 그럼 나머지 2년, 3년 채우면 지역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1년 이용하고 나서 다시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았을 때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공유자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권의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자기 지분권에 관한 지역권의 소멸 이런 거 허용되지 않고요. 소멸 시효 때문에 지역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이 중에 한 사람만 나다녀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취득할 때 함께 취득했었고요. 소멸할 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그리게 될 것이 승역지 공유자. 다시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이때 승역지가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얘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할 때 요역지 공유 중 한 사람 취득하면 함께 취득하는 것이고요. 지역권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포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공유자 중 한 사람만이 소멸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내용에 관한 주제. 자, 지역권은요 용익 물권입니다. 근데 앞에서
뭐랑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상권도 용익물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 그 토지를 자기의 토지 표적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의 개념을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우리 앞에서 소유권 얘기할 때 소유권의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상린관계, 뭐 주의 토지 투기권이라든가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든가 가지 뿌리의 제거,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었지. 또 하나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 겁나 중요했었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공부할 때도 결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토지의 소유자 정당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의 소유자 자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자 자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의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방해 제거 청구. 그 외 방해 예방 청구까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되게 되는 것이 이 반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에 준용되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지역권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승역지, 나다니는 거지, 가끔 나다니는 거지, 유역지 소유자 등의 지역권자가 나다니는 거지, 이 토지 위에다가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란 얘기야. 지금 지역권자, 유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불법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역권자가 야, 이 토지 나에게 돌려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논리책에서는 야, 건물을 철거해줘 라고 하는 거, 거기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퇴거 청구, 이건 지역권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토지 자체를 나에게 돌려줘 라고 하는 권리는 없다. 지역권자, 이 사람은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되게 됩니다. 나중에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자, 지역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합니다. 지역권은 이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함께 따라다니는 별개의 문제로 지역권만을 따로 떼내서 주거니 맡겨낼 수 없어요. 지역권 얘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거든. 통행제권의 경우 이걸, 자, 요역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전혀 나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사돈네 8천한테 지역권 이번 여름 장마들이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준다 한들 써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에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양도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역권 이전 느낌이 뭐니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 양도 못하니까 담보물로 삼을 수도 없죠. 앞에서 소유권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 나중에 전세권 양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돈 빌려놓고 나서 담보로 내놓고 나서 돈을 안 갚아버리면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당권 파악에서도 하나의 출제쟁점이 되죠. 다음 주 무효인 법률에 있는 지역권의 설정한 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 들어가야 되죠. 승역지 소유자. 타이틀 제가 잡았습니다. 승역지 소유자. 다시 승역지, 요역지, 도로 이쪽 이렇게. 요역지 소유자가 큰 돈에 접하기 위해서 승역지를 가로질러 간다.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는 비용 분담 붙어볼까요? 공작물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외우시기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중간 과정 보지 마시고요. 결론 기억할 때 승역지 소유자의 운명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설명드립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즉 지역권자가 승역지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통행을 편하기 위해서. 근데 승역지 소유자 건물이 이쪽에 있어. 그래서 자기도 이 보도블록을 통해서 다니면 좋거든. 그는 흑진창이었다고 치고.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얘기한다 하십시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요역지 소유자가 야, 나 맹지인데 도로까지 어떻게 좀 나다내겠다. 내가 알아서 포장하겠다. 라는 식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승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보도블록 만들면 나도 같이 좀 이용을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이게 미리 약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이 공동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정한 비용을 승역지 소유자도 내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인 없이 이걸 얻는 거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할 때 승역지 소유자가 돈 내겠어요. 어차피 지역권이라는 게 유상이란 말이야. 그거 내가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의 지료를 1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 나다내주는 비용 감안해서 100만 원. 승역지 소유자가 나다내주는 비용을 감안해서 100만 원이 되겠지. 100만 원 지료해놓고 근데 이 보도블록 공동 사용하니까 너 5만 원 나한테 내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현실은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 않는데 법조문은 분절되어 있죠. 그래서 외우시라고.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어를 봐야 돼.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에서 공정물 설치 수리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겁나 많은 거예요. 외울게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나쁜 놈들이 지난번 시험에서 요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논리책이 이렇습니다. 다시 승역지, 요역지. 이번에는 앞에 비용 부담과 약간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앞에 비용 부담보다는. 자, 승역지 소유자가 이 문제 토지에서 보도 블록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1년에 200을 받기로 약정을 했던 거야. 그런데 한 지역권이 지금 만약에 한 30년 약정했다 하십시다. 우리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역권은 최단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치고 자, 그래서 20년 전에 200 받기로 하고 매년 200 받기로 하고 보도블록 설치하고 수리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는 어떻다? 보도블록 수리 등을 해야 되는 거죠.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게 얘가 또 경운기 이런 거 끌고 다닌다고 쳐. 자동차 같은 걸 끌고 다닌다고 쳐. 그래서 차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그 어그러지고 개판이야.
20년 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승역지 소유자 입장 개 짜증나. 20년 전에 200하고 지금의 200은 가치가 달라지잖아. 괜히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했어. 20년 전 200이 컸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껌값이야. 그리고 보도블록 고쳐놓으라고 지랄을 해. 누가? 유역지 소유자 지역권자가. 그때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 없다? 면할 수 있다. 부담을, 수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위기, 지탁 띄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지역권 설정된 부분을 땅을 떼내서 누구한테? 유역지 소유자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고쳐. 200 가지고 무슨 20년 전 200이야 좀 가치가. 지금 200은 아무 가치가 없어 라고 판단하게 되면 승역 소유자 아예 너 땅 가져. 땅 가져 라고 해서 이걸 뭐래요?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승역 소유자 분담하고 면할 수 있다. 승역 소유자 분담하고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권의 승역지 소유자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역권에 관한 주요 내용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뭐 양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양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냐면 그냥 이만큼 하시면 되는 거야. 이만큼 하시면 한 제가 보통 8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20년 동안 다뤘었던 주제 거의 90% 정도를 다 99%를 다 소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는 게 여러분 몫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역권에